지긋지긋한 여드름 자국과 여드름 착색, 여드름 붉은 자국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여드름 자국이거든요. 이미 화농성 병변 때문에 깊게 파이거나 이제 굴곡이 생겨 있는 흉터는 차치하고서라도 여드름 자국, 붉은 자국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왔어요. 단순히 보통 대부분 다 내원하시면 빨리 자국을 없애고 싶어요. 하지만 여드름이 막 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화농성 병변들이 많이 있는 상태라면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그거와 동시에 병행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을 썼는데 듣지를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좋은 약재들이에요. 좋은 약재를 쓰고 있는데 간단하게 많이 사용되는 약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서 쓰는 약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약재들을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닥터 부드리입니다. 이 촬영이 하고 나서 나가는 시점이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겨울 방학 동안에 우리가 수험생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대부분 다 오시는 분들이 고민이 되는 게 여드름이거든요. 여드름에 대한 치료는 많이들 얘기 드렸었는데 우선은 여드름의 치료는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긋지긋한 여드름 자국과 여드름 착색, 여드름 붉은 자국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드름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고 각 과각화된 각질층들이 모공을 막고 피부 상재균들이 들어가서 곪게 되면서 그냥 모공만 막고 피지가 올라온 것들은 화이트헤드, 폐쇄성 면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누적되고 쌓이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곪게 되는데 그게 염증형 여드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방법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 염증이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짜내고 균이 있다면 균을 잡아주고 피지를 줄여주고 보습을 해주고 각질을 잘 제거해주는 하다 보니까 좀 많긴 하네요. 해주면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우리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여드름 자국이거든요. 이미 화농성 병변 때문에 깊게 파이거나 이제 굴곡이 생겨 있는 흉터는 차치하고서라도 여드름 자국, 붉은 자국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세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항상 얘기하는 게 집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자국들 좀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관리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지금 활성으로 화농성 여드름들이 많이 나고 있다든지 혹은 폐성 면포가 너무나 많은 상태인 경우라면 우리가 여드름 자국을 없애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여드름이 또 생길 거니까. 그래서 그 후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드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증형으로 생겼던 부분들이 가라앉게 되면서 어떤 손상에 대한 회복, 재생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멜라닌들이 많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염증형으로 생겼으면 그러면 일광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멜라닌이 많이 쌓이니까 착색이 남겠죠. 그래서 거뭇거뭇한 착색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생 과정 중에서 혈관이 증식하게 되면서 재생되려는 우리 몸이 회복하려는 것 때문에 붉은 자국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붉은 혈관들이 늘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빨리 없애고 싶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여드름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라면 레이저를 쓴다든지 각질을 벗겨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원하시면 피지를 줄이고 여드름을 줄이는 과정을 먼저 선택을 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불금증 레이저라든지 착색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고 피지가 적절하게 분비가 되는 상태라면 충분히 우리가 얘기하는 착색 레이저와 불금증 레이저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재생 메커니즘 과정 중에서 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불금증 레이저를 사용을 했을 때 이것들이 더 진행을 한다거나 더 빨개지는 걸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멜라닌 세포가 재생을 위해서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착색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토닉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멜라닌이 깨지니까 착색을 많이 남기거나 붉은 자국들이 오래 가는 것들을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쇄성 면포와 화농성 병변들을 같이 제거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레이저만 쓰는 것만으로는 그 부분에 붉은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레이저 자체가 자극이 되고 열을 많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피부 자체가 건조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밸런스를 깨트려 가지고 또 여드름이 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드름이 나고 있는 상태라면 먼저 중간중간 필요한 경우 각질 정리를 해주는 필링이라든지 필요하면 압출도 강하게 아니라 수직으로 해서 면포가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곪는 부분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형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지만 피지 억제제를 쓴다든지 혹은 항생제를 사용해서 여드름 균주를 잡아주는 방법들도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써줘야 돼요. 심한 염증형이라든지 혹은 면포들이 많이 생기는 걸 억제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과 같이 병행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통 대부분 다 내원하시면 빨리 자국을 없애고 싶어요. 하지만 여드름이 막 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화농성 병변들이 많이 있는 상태라면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 그거와 동시에 병행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약국에서 파는 약을 썼는데 듣지를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좋은 약제들이에요. 좋은 약제를 쓰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많이 사용되는 약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를 억제해주는 형태들의 여러 가지 약품들이 있어요. 전문의 약품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원장님께서 처방을 해주는 걸 거니까 문제 없는데 본인이 사서 쓰는 약들인 거죠. 그리고 그런 약제들을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집에 있는 연고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에스로반도 전문의약품 아닌가? 박테로신하고 에스로반 같은 경우 상처에 쓰는 거지만 모낭염에도 사용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낭염과 여드름균이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은 겹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박테로신이나 에스로반 같은 집에 있는 상처 치유하는 부분들도 염증형으로 생겨있는 여드름 균주 부분에 발라주면 좋습니다. 항생제 약제를 바를 때는 최대한 그 부분들이 나을 때까지 바르는 게 좋아요. 중간에 덜 바르게 되면 균주가 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저항성이 있는 균주가 더 증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균주가 죽을 때까지 같은 부위는 발라주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크레오신 T 혹은 클린 T라고도 불리는데 이것도 비급여 약제 중 하나입니다. 클린다마이신이라고 해서 역시 항생제 계열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균주를 화농성 병변에는 잘 발라주면 좋고 이게 나을 때까지 발라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요. 아젤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젤라익 에이시드라고 해가지고 아젤릭산, 이제 산성 성분이죠. 그러니까 각질을 벗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쌓이는 각질층들을 벗겨주는 효과를 내고 그게 각질을 벗겨준다는 게 재생을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피부 각질층이 많거나 그때 면포가 많이 생성되어 있는 부분들에는 발라주면 좋은데 너무 자극이 있는 사람들은 바르는 게 좋지 않죠. 산성 성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반의 약품에 또 클리어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바하 성분입니다. 우리가 아쿠아필이라고 해서 병원에서 바하 성분으로 된 필링을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하 성분이 우리가 피부에 있는 각질층을 벗겨내고 균주를 잡아주면서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는 각질층들이 피지 올라오는 걸 방해하는 것을 역시 저해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그거 에크논이라는 약이 있어요. 에크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입니다. 엔세이드라고 해서 진통소염제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젤리아와 클리어틴이 있는데 클리어틴도 그 산성 성분, 아젤리아도 아젤라익산인데 아젤리아의 좋은 점은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바하 성분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나 수유부한테 쓰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젤라익 AC로 되어 있는 아젤릭산으로 되어 있는 아젤리아 같은 경우는 임산부나 수유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스카나라고 있어요. 흉터 치료하는 거. 여드름 상처에도 도움이 되고 그 토끼 귀에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토끼 귀에 몇 주였죠? 10몇 주를 발랐나? 했는데 재생을 되는 효과를 냈습니다. 헤파린, 알란토인, 그리고 덱스판테놀로 되어 있거든요. 덱스판테놀은 비판텐 성분이잖아요. 그리고 보습 효과도 좋고 재생되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들 자체가 붉어져 있거나 약간 두터워지는 것들도 가라앉혀주고 피부가 변화되는 어떤 흉터를 가라앉혀주는 거니까 노스카나 계열 같은 경우도 자극감만 없다고 한다면 사용을 해서 피부의 여드름 자국들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드름은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대로 두더라도 사라지는 상처와 흉터가 많습니다. 이미 굴곡이 있는 흉터라면 그거를 레이저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물리적인 방법을 써야겠지만 약간 붉은 자국이나 착색은 여드름이 안 생기면 사라지는데 그런 경우 그걸 빨리 없애고 싶다면 여드름을 잡아주는 처치와 함께 색소 레이저 혹은 V레이저처럼 혈관 레이저를 사용해 주는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의약품과 사실은 병합을 해서 사용해 주면 좋고 나에게 맞는 약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분별하게 노스카나를 화농성 병변에 바른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젤리아를 바른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염증형이거나 붉고 아픈 경우에는 에크논을 바르고 그리고 항생제 연고를 같이 도포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처치를 해주고 관리를 잘 해준다면 애초에 착색이 남거나 붉은 자국이 덜 생기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조금 오더라도 그게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너무 조바심 안 내셔도 됩니다.